이거 하기 전에 실은 이 문제를 왜 굳이 또 내가 이렇게 갖다 놨냐 하면 이거는 계속 쓰는 거라서 갖다 놓은 거거든. 너네 내심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도 계속 쓸 거라 이거 혹시 전혀 아예 모르고 있다 싶은 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잉. 간간히 쓴다잉. 중학교 때 했을 텐데 까먹었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뭐 풀 수 있으면 좋고 풀지 못하지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내심 내저번이 그려져 있는 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또 다른 공식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다고 계속 쓸 거라고 그냥 앞으로 이 공식 들어가는 모든 문제를 3년 내내 포기할 거 아니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자, 원리도 오랜만에 다 보여줄게. 이게 반지름이 이렇게잖아. 이렇게 반지름이잖아. 이렇게 반지름이잖아.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쪼개는 거 아니었냐? 자,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지. 파란 거 넓이 더하기 노란 거 넓이 더하기 이렇게 옆으로 길게 쪼개가지고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빨간 거 넓이 이렇게 4개로 조각내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파란 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가 밑변 R이 높이가 되잖아. 그 다음 노란 거 넓이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거든. 빨간 거 넓이 이렇게 되거든. 중학교 때 하던 거다잉. 그래서 이게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요 그림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특별하게 따로 있었지. 맞지? 요건 좀 잘 알고 계십시오.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총 3개를 배우는데 셋 다 당연히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거는 원래 님들이 알던 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 이것도 중학교 때 했는데 지금 또 아마 까먹었을 건데 나중에 대수 가면 또 이거 할 거야. 이 AB 곱하기 사인 세타 하던 거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저거. 저번에 반지름 나와 있을 때 쓰는 거. 고등학교 때 와서 삼각형 넓이 사용하는 게 3가지거든. 요건 이제 곧은 아닌가? 너희들이 대수를 겨울방학 때쯤에 하겠지? 하여간 대수 들어가면 이제 다시 얘는 우중창 맞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일단 요거랑 요건데 둘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그림에서 이 삼각형을 예를 들어 여기에 힌트를 하나 더 줘. 여기가 만약에 직각이다. 그럼 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밑변 곱하기 높이로 요걸로도 쓸 수 있어서 둘이 같다라고 등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요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 짓을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요 공식 쓰니까 원리랑 잘 알고 계십시오. 자, 일단 이 문제로 가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4다. 일단 여기 큰 부채꼴 반지름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알다시피 요게 반지름인데 요게 반지름인데 지금 또 어디가 반지름이냐면 요게 다 4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4가 되겠지? 그런데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도 같이 4다라고 할 수 있지? 이 원리로 지금 여기가 4다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가 4. 됐지?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게 pH 세제곱 더하기 pi 세제곱인데 pH 세제곱과 pi 세제곱이 어디냐 하면 여기랑 여기거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두 변을 각각 x, y라고 놔보도록 할게. 이렇게 놔주면 뭐가 좋은가 하니 결국 우리는 이거를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원의 넓이 4분의 파이 알려준 거. 요 원 알려준 거지. 원의 넓이 알려준 거는 반지름 알려준 거죠. 저거 반지름 몇이야? 2분의 1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 조그만 요 원의 반지름도 2분의 1이라고 줬어. 그리고 여기 직각이고. 됐냐? 자, 이 그림에서 식 2개 뽑을 거다.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요거는 뭐 대놓고 보이죠. 그 다음 방금 알려준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내저번을 왜 줬냐면 지금부터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자, 첫 번째 버전. 너네들이 알던 버전으로 노란색 삼각형 넓이 한번 써보자. 노란색 삼각형 넓이. x를 밑변, y를 높이라고 해볼게. 그럼 요놈의 넓이는 당연히 니들이 알던 대로 이렇게 쓰면 되지. 맞지? 그 다음. 근데 내 저번에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저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또 다른 버전으로 작성할 수 있어. 방금 알려준 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합 x 더하기 y 더하기 4. 됐냐? 즉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버전으로 썼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이렇게 같다, 얘네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이럴 목적으로 준 거야. 이 힌트를. 됐어?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식 정리하기 좋게 양변에 4 한번 싹 곱해주자. 그럼 요거 다 날라가고 여기 이제 2xy 되겠지? 여기다 쓸게. 2xy는 여기다 곱한 거를 먼저 썼어. 여기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4가 되겠네. 지금 이 문제는 힌트가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도형을 쓴 거고, 즉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가 너네 학교의 시험에 나오진 않더라도 그림 다 날리고 이것과 이것을 할 때 저거 구해라 그렇게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곱셈 공식은 경험을 해봐야 돼. 니네 지금 이거랑 이거 가지고 얘 구할 수 있어? 자, 뭐 지금까지 설명한 도형, 내가 도형이 약해서 다 못 알아들었다 치자.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저거 구해봐. 그럼 다음 식 문제잖아. 그치? 구할 수 있나? 해볼까? 지금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셈 공식을 써서 한번 바꿔봅시다. 왜냐면 제 곱셈 공식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들어있잖아. 2xy. 여기도 2xy 있거든. 그럼 2xy 자리에 얘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얘 계산 결과가 16인 걸 알고 있지. 얘는 지금 일단 1단계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됐나? 자, 그럼 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그대로 얘 넣을 거다 괄호 치고 잘 넣어라. 자, 16 넘겨줄게. 됐냐? 자, 이러면 이제 이런 건 다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하던 거 아니야. 공통부분 치환하기. x 더하기 y를 t라고 치환해 볼게. 그럼 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되면서 점점 풀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지 않냐? 잘 정리해야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은 0. 인수분해도 되네. 이러면 따라서 t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5인데 t가 지금 x 더하기 y고 x랑 y는 변의 길이다잉. 음수 안 돼. 5만 되겠네. 그럼 t가 오니까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x 더하기 y가 5가 되고 x 더하기 y가 오면 이제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2xy가 9네요. 따라서 xy는 2분의 9까지 매끄럽게 세트를 얻을 수 있겠네.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지. 되냐? 야, 이거 곱셈 공식은 이제 안 써도 되지? 또 쓸게. 이제 저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곱셈 공식 써서 저거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됐니? 저기요, 혹시 정오각형 한 내각의 크기 아는 사람? 정오각형 한 내각의 크기가 몇이지? 정육각형은 몇이지? 이거 막 다 외웠었니? 정n각형의 내부의 각 하나 크기 구하는 방법은 뭐 공식을 외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억해라. 내각의 합은 꼭지점 하나에서 대각선 그어서 삼각형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되냐? 그럼 저 안에 삼각형이 몇 개 있냐? 3개 있네? 삼각형 하나당 180도인 건 알지? 그럼 저 내각의 총합은 이게 되겠네? 이렇게 구하는 거다잉? 됐지? 이거 잘라서, 그러니까 정육각형 구할 수 있겠지? 칠각형, 팔각형 저렇게 하면 구하면 돼. 그럼 총합이 540도고 당연히 정오각형은 똑같은 각이 5개가 있으니까 이거 5로 나누면 한 각이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무슨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냥 이 방법 자체를 기억해라. 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 그래도 해볼게.
정육각형에서 이제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한 각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삼각형 나눠주는 거야. 됐지? 이러면 삼각형 4개 있네. 그럼 내각의 총합이 나오겠네. 180 곱하기 4. 그것을 나누기 6 하면 한 각의 크기가 나오겠지. 됐냐? 그래서 n각형 한 각 크기 구하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당연하게 쓱쓱 시도해 보는 거야. 아, 이게 1이랑 x네. 이게 뭐 준 거지? 아, 근데 여기 각 하나가 108도인데 이러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하나가 108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도 108도. 이러면서 막 각을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아봐야지. 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지. 야, 이러면 여기 구석탱이 각 여기 하나 몇 도냐? 180에서 108을 빼면 72도고 이것을 다시 2로 나누면 36도? 뭐 이런 식으로 막 구해봐야지. 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36도. 그럼 여기도 36도. 여기가 108도. 막 이런 식으로 각 조사를 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면 되느냐? 잠깐만. 그러면 여기도 36도고. 그럼 여기가 몇 도니? 108도에서 저 짝이 36도기 때문에 72도가 되겠네? 여기가 72도. 근데 여기도 72도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제일 첫 번째로 뭘 발견해야 되냐? 요거 2등변 삼각형인 거 발견해줘야 되고. 왜? 이러면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거든. 첫 번째 발견해줘야 되는 게 저거. 됐지?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닮은 삼각형이 또 숨어있는 게 뭐가 숨어있냐 하면 요 큰 거랑 요 빨간 거랑 어디랑 닮음이냐? 여기가 닮음이지. 요놈. 빨간 거랑 하얀 거랑 닮음. 자, 싹 지워볼게. 요 빨간 거랑 하얀 거랑 닮음이야. 요거까지 발견해내면 얼추 준비가 끝났다 볼 수가 있겠네. 보자. 위에 힌트도 주긴 했는데 저 힌트가 없어도 그냥 찾아내야 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지금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 상태입니다. 아까 각 찾은 걸 다시 잘 돌이켜봐. 파란 거 여기가 36, 36이었는데 노란 것도 여기랑 여기가 36, 36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그럼 길이를 자 닮음비 할 때는 언제나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이쁘게 그려놔봐. 지금 파란색 여기 길이가 몇일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몇이야? 아까 여기가 1인 거 알았잖아? 그리고 여기는 x라고 줬지? 그럼 파란색에 요쪽은 x-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저 노란 삼각형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인 상태야. 따라서 닮음비가 작성이 되지. 파란 거 기준 x 빼기 1 대 1은 노란 거 기준 1 대 x라고 닮음비가 작성이 되겠네. 이렇게 곱하면 1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도형으로 힌트 찾은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잘 이해했고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만약 그건 아니더라도 그럼 이제는 다시 알아들어야 될 거야. 왜? 이거 다시 우리가 많이 하던 거거든. 많이 했던 거거든. 지금 현재 우리의 손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쥐어져 있는데 밑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저렇게 무지막지한 8차식을 계산하라 그랬거든? 어떻게 계산해 나가야 될까? 요걸 좀 볼까? 차수 낮추기를 가져야지. 8차식, 7차식 이런 거 여기 2차식이 있기 때문에 차수를 내릴 수 있는데 내리는 방법이 지금 보면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막 내릴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요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1만 넘기면 제곱 빼기 x가 1이지. 위에 여기 들어있어. 요게 지금 1이야. 맞아? 그 다음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개씩 끊어도 되고 3개씩 끊어도 돼. 난 3개씩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얘도 한번 잘 봐봅시다. 요거만 딱 빼와봐. 저거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묶어볼래?
원래 저렇게 반복되는 애들은 좀 묶어내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들어있거든. 뒤에 거에도 x 6제곱을 좀 묶어보면 동일한 모양이 계속 들어있어. 됐냐? 그 상태로 지금 맨 앞에도 요게 있는 거잖아. 됐냐? 다시 뭐 한 거야? 일단 얘는 가만히 놔뒀어. 왜? 여기에 세제곱이랑 6제곱을 묶어내니까 똑같은 게 잔뜩 들어있거든. 공통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지. 따라서 1-x 플러스 x제곱으로 싹 묶어내면 이제 뭐 남냐? 이 자리에는 1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남고, 여기는 x 6제곱이 남고.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은 내가 노린 대로 요거 1이잖아.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x가 1이기 때문에 얘가 1이자. 순서만 바뀌어있지. 바꿔 써봐. x제곱 마이너스 x야. 그래서 얘가 2입니다. 그럼 결국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1차적으로 간단히 되겠네. 자, 그냥 차수 높은 거부터 내림차순으로 씁시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차수 내리기. 됐냐? 됐지? 이 다음이 문제인데, 이 다음에 자, 그냥 우리가 배웠던 기술대로 천천히 간다면 이렇게 가도 돼. 차수 낮추는 방법. 84쪽, 왜 맨날 말하던 그 마플 84쪽 하던 그거 결국 이렇게 자꾸 쓰잖아. 이거 가지고 차수 내리러 가자. 일단 여기 세제곱 보이네. 그러면 일단 양변에 x 한번 곱해서 3차식까지 내립시다. 그러면 양변에 x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엔 좀 미리미리 바꿔주자. x제곱이 x 더하기 1이라 다시 x제곱에 x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자, x 세제곱을 2x 더하기 1까지 내릴 수가 있어. 얘 내렸어. 처리됐지? 6제곱 어떡할래? 다시 또 여기 양변에 x 곱해서 4제곱, 또 x 곱해서 5제곱, 6제곱 그렇게 갈까? 아니지. 때로는 건너뛸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얻은 게 x 세제곱을 2x 플러스 1로 내린 등식을 하나 얻었잖아. 지금은 이거를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지 말고 제곱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지. 이런 건 이제 변칙적인 거고, 그때그때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야 되고, 양변을 제곱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언제 그 4제곱 가고 x 계속 곱하면서 언제 6제곱까지 가? 그냥 한 방에 제곱 때려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그 상태로 여기 x제곱 자리에 얘만 다시 집어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 4에 x 더하기 1 더하기 4x 더하기 1 따라서 8x 플러스 5까지 내려오네. 요게 이제 차수 낮추기 정석대로 한 거. 자, 그럼 정리해볼까? 따라서 2 곱하기 x 6제곱이 이겁니다. 8x 플러스 5 빼기 x 세제곱 여기 있지. 2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차수 낮추기 할 때 내가 계속 말하던 마지막 마무리도 끝까지 잘 기억하고 있어라. 얘가 그럼 계산하면 이제 요렇게 되지. 보면 x가 그래도 남아있어. 이게 차수 낮추기는 차수를 1차까지 내리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 x가 날아가고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x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지. x 살아있을 때 어떡하라 그랬어? 한 번은 계산해야 된다 그랬지. 한 번은 x를 진짜로 구해서 갖다 박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근해 공식 써서 x 구해야 돼요. 한 번 정도는 계산해야 돼. 8제곱까지는 안 했잖아. 한 번 정도는 계산해줘야 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오네요. 지금 이 문제는 x가 길이로 잡혀있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니까 더하기겠지. 그래서 한 번은 진짜로 넣어서 계산까지 끝까지 해주셔야 돼요. 바로 계산할게. 6x니까 자 집어내면 저기 3 될 거고 몇이야? 3 플러스 3 루트 5 플러스 5. 자, 그럼 더하면 8이 16 플러스 6 루트 5까지. 한 번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된다. 됐냐? 첫 번째 방법. 됐지?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잘 봐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냐면 이것도 다 84쪽 내용이야. 야, 84쪽에서 차수 낮추기 말고 하나 더 알려준 게 뭐야? 나눠버리라 그랬지. 그냥 나눠버리는 방법 알려줬지. 즉, 지금
잠깐 아까 전에 중간 과정에 2하고 아까 여기 이 상태에서 아까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인 거 알잖아. 근데 얘가 개수가 뭐 6차식이긴 해도 못 해먹을 건 아니거든. 그냥 5차, 4차, 3차 아까처럼 그렇게 하던가 2차, 1차, 상수항 좀 무식하긴 하지만 나눠버려도 돼. 나눠서 나머지만 보면 끝이잖아. 그치? 직접 나눠도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2차 조립제법 익힌 분들은 조금 편할 수 있어. 2차 조립제법 익히신 분들은 조금은 편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거든. 다시 1, 1, 2, 2, 2, 2, 2, 2, 4, 4, 4, 6, 5, 6x 플러스 5. 이러면 훨씬 빨리 올 수도 있어. 이런 건 이제 2차 조립제법이나 또는 그냥 나눠도 되고요. 그 나누기 기술 쓴 거야. 단지 차수가 높아서 그렇지. 그렇지. 하여간 다음 장. 요것도 나머지 정리는 참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거야. 자,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알겠지.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랑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러니까 지금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뭐 3 이렇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검산식을 다 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검산식 안 쓰고 해봐도 뭐가 안 될 거야. 그러면 검산식 세울 생각을 해야지. 지금 fx를 x 더하기 1은 요 나머지 r과 다시 얘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 그랬거든. 얘를 x 제곱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대. 그럼 q2x라고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가 1차여야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같다 그랬으니까 아 같구나. 이거 문제에서 같다 그런 거야. 원래는 2차니까 1차 이하여야 되는데 같다 그랬으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네들이 좀 잘 봐주셔야 돼. 이제 뭐 할까? 4차라고 줬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나머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 써놓고 정말 다양한 계산법들이 많이 있거든.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쌓아두십시오. 이럴 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하나가 똑같잖아. R 똑같잖아. 넘겨봐. 한번 넘겨놓고 잘 쳐다봐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쳐다봐봐. 다 R을 짝짝으로 넘겨보면 일단 좌변의 식은 완전 똑같아졌고 우변은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 가만히 쳐다보면 이러면 얘는 무슨 소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알 수 있냐? 일단 여기 똑같이 생겼지. 얘 몇 차식이라 그랬냐? 4차식이라 그랬어. 4차식에서 뭔가 숫자를 뺐다고 해서 갑자기 3차식 되냐? 아니야. 여전히 얘네는 4차식이야.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얘가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얘 인수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요 밑에서도 얘가 인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얘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똑같은 놈들이잖아. 결론! 얘가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야. 맞지? fx가 아니라 fx 빼기 r이 이 두 개 다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차는 개수도 1인 거 아니까 얘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q1, q2 꺼져. 그냥 새롭게 다시 잡아. 이런 형태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이쯤 되면 얘도 실은 이렇게 놓을 이유가 없지. 왜? 4차식이라며. 근데 벌써 3차가 여긴 몇 차겠어? 1차. 최고차는 개수도 1일 거고. 여기만 문자로 탁 놔주면 fx 형태 완성. 마이너스 r 이제 넘겨줄게. 뭐 안 넘겨도 되긴 해. 딱 하면 fx를 딸랑 문자 k와 r 두 개만 써서 다 썼다.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 나가 있기 때문에 나에서 끝나겠네. 나도 한번 받아쓰기 해볼까? 얘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얘가 인수분해 되죠. x 묶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진다. 야, 두 사해 그냥. 몰라.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고.
됐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자네들이 해야 될 일 알고 있죠? 여기가 제로가 되는 값인 양변에 x에 0 한번 싹 대입해 줍시다. x에 0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5는 여긴 다 0 되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x에다가 여기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1까지 쏙 집어넣어주면 잘 놀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 그럼 저기가 f0이 되지. 얘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0. 즉 정리하면 이거 fx 찾은 뒤에 나에서 힌트를 2개 준 거네. f1이 5고요. f0이 5예요. 라고 힌트 2개 준 거네. 됐냐? 미지수도 2개잖아. 끝나는 것 같은데? f1 이제 계산하자. f1 몇이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 1 플러스 k 플러스 r이 5입니다. 첫 번째 식 하나 정리 좀만 해볼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r은 9. 그 다음 이거는 0 집어넣으면 5라며. 이쪽에다 씁시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r이네. 얘가 5다. 두 번째. 이거 2개 연립하면 k와 r 값 다 나오죠. 됐나? 4번 이것도 여기저기서 많이 봤을걸? 기출문제들아 뭐 어디에서 비슷하게 많이 봤을걸? 자, 이 문제는 크게 딱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난이도라고 해야 되냐? 계산이 팍 늘었지. 왜냐면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랑 숫자가 똑같았으면 이거 그냥 복잡하게 계산할 것이면 그냥 곱셈 공식대로 푸는 문제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 됐냐? 그런데 얘는 구하라는 게 P2랑 Q3이라 이게 따로따로 구해야 돼. 그 다음 이거 매우 인수분해 마렵게 생겼으나 아무리 해봐야 인수분해 안 될 거고 지금은 인수분해 시도가 먼저가 아니라 아니 더하면 4래. 언제나 더하면 4래. 그리고 여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있으면 곱셈 공식을 먼저 써주셔야지.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막 p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거나 너무 더러운 뭐라고 해야 돼? 헷갈리는 사람들은 잠깐만 얘네를 대문자 A, B라 생각해봐. 잠깐만 바로 돌려놓을 거야. 잠깐만 생각해봐. 가에서 이거 준 거고 나에서 이게 나와 있는 거라고 이래놓고 여기 식 있는 거라고. 얘 곱셈 공식 먼저 써봐야지. 따라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곱셈 공식도 A 더하기 B가 많이 들어가는 버전이 그 첫 번째 버전 요걸로 좀 써보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이제 저기 12x 4제곱 플러스 24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란 말이야.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16.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A 더하기 B가 4거든. 그럼 4의 세제곱이면 64네, 요거. 얘 64. 그 다음, 여기도 A 더하기 B. 여기 4잖아. 그럼 마이너스 3AB에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AB가 되겠네. 그리고 뭔가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해. 자, 64 저쪽으로 꺼져봐. 이렇게 계산해봐. 몇이야? 마이너스 48. 자, 12, 24, 12, 48, 12. 너무 이쁘게 12배수로 나왔지.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대신 마이너스다 지금. 마이너스 12까지 양변에 싹 약분해주면 식이 굉장히 이뻐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를 나눴으니까 부호도 다 바꿔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더하기 4가 되겠네. 이렇게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자, 이제 돌려놓자. A, B가 아니라 원래 저기 PX랑 QX였지. PX랑 QX였지. 바꿔줄게. 즉, PX 곱하기 QX를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딱 정리를 한 거고, 이래야 뭔가 조립제법 할 맛도 나고, 심지어 지금 눈치 까냐? 개수의 총합이 0이잖아. 이건 뭐 1로 대놓고 된다고 지금 광고하고 있네? 그리고 제발 고차 조립제법 할 때 여기 1창 없잖아. 저 숨겨진 것 좀 놓치지 마. 이러지 좀 마, 제발. 숨겨져 있는 항, 1차 항 없는 거 확인 좀 잘해. 요렇게. 그래서 대놓고 1로 조립제법 돼요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지. 마 1, 마 1, 마 3,
마3, 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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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더 되나? 마이너스 2로 되네요. 마이너스 1, 2. 이런 건 이제 자꾸 하면서 잘 찾아야죠. 조립제법은 그냥 오직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다 됐어. 쓰자. x-1, 그치? 그 다음 이거는 x 더하기 2고요. 그 다음 밑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결론이 난 거네. 따라서 지금 px 곱하기 qx의 형태를 이렇게 잡혔는데 자네들이 여기에서 자, 잘 봐라. 문제에서 2차 다항식, px랑 qx가 다 2차 다항식이라 그랬어. 근데 알다시피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누군가가 이대로 통째로 들고 가야 돼. 그런데 이게 들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잘 봐라.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언제나, 그러니까 지금 자네들이 얘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네. 일단 이거는 전개해야 될 거야. 한 놈이 얘를 통째로 들고 가야 돼서 한 놈은 이거 전개된 걸 통째로 들고 갈 수밖에 없거든. 2차식이라며. 그리고 이거도 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인수가 현재 종류 2개의 부호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1 잘 가지고 있는 거 확인. 됐냐? 세 종류로 봐줘야 돼. 그리고 이제 저걸 알아내기 위해 px의 최고 차항계수는 음수고 특히 가힌트. 둘이 더하면 4. 이렇게 나와야 된대잖아. 그걸 가지고 지금 px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고 qx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를 추론해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거는 제가 마이너스는 네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뽑아주면 어떻게 가져가야 돼? 각까지 봐. 더했을 때 4도 나와야 해. 이렇게 2개를 px가 가져가야지. 실은 저 px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라는 힌트도 있거든. 요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얘가 가져가면 아까 전에 만약에 이대로 가져가면 아까 전에 이거를 갖다가 얘가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얘가 px 아닐까 하고 이렇게 가져갔으면 뭐 잠깐 착각할 수도 있지. 근데 뒤늦게라도 알았어야지. 자,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이러면 둘이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4야. 가가 안 돼. 그러니까 야야야 부호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가지고 얘가 가져가야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요걸 qx가 가져가야지. 이거 약간 퍼즐같이 맞추는 거야. 퍼즐처럼. 주어진 조건에 따라 px랑 qx랑 그치? 됐냐? 뭐 이런 거 만약에 이런 거 낸다면 숫자 바꿔서 낸다 할 때 이거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꾸면 아까 처음에 한 게 정답이겠네.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바꾼 게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숫자만 바꾼 건데 그랬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지. 하여간 이렇게 px, qx가 완성되고 자네들은 이제 p2, q3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지? 자, 이 복소수에서 그러니까 제발 요런 힌트 좀 잘 쓰자고. 뭔가를 어떤 식 형태를 실수라고 줬지. 그러니까 자네들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 많이 하던 거야. 제곱하면 실수다. 뭐 이런 시리즈가 좀 있었지. 제곱하면 뭐 음의 실수다. 아니면 제곱하면 양의 실수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얘네들은 대표적인 애들이고. 그냥 잠깐 나온 김에 해볼까? 자, 제곱해서 음의 실수다. 뭔 소리였지?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좋지만 상상하면서 복소수가 기본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곱해가지고 i가 뒤져야 되니까 이게 없어서 요거만 있어야 제곱하면 i 제곱 생기면서 음수 되는 거잖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얘가 순어수다라는 조건을 준 것임을 빠르게. 제곱하면 양의 실수다. 그럼 그건 이제 반대로 요거 허수단위 i가 없어야 되지. 이래야 제곱했을 때 정상적인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젯은 실수다가 되는 건데 주의사항이 있다면 0은 안 됩니다. 왜? 0은 양수는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제곱하면 그냥 실수다가 둘로 나뉘는 거지. 지금 밑에처럼 순어수거나
다시 말하면 Bi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실수거나, 즉 간단히 말해 그냥 요렇게 생겼거나 라고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 맞지? 이때 여기도 그렇고 항상 이건 언제나 따라다니는 거, 순허수 할 때 기본 사항은 B 당연히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 있어야 돼. B가 B도 0이어서 쟤까지 뒤져버리면 안 됩니다. 순허수 조건엔 항상 저기 허수 부분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따라다녀. 됐지? 요건 그냥 교과서에도 있는 기본 작업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간 중 이상 문제들에서 저런 식으로 뭔가 관계식제로 형태를 주더니 실수해요 하는 애들이 가끔씩 저렇게 있단 말이지. 저걸 물론 이것도 방법이긴 해. 그냥 일자 무식하게 제시 A 플러스 BI고 저자에서 지금 제곱 빼기 제곱이 실수라 그랬으니까 진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거 전개하고 2A, B, I 플러스 B 제곱에 I 제곱.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라고 바꿔줄게, 바로. 그 다음 다시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물론 지금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이것도 뭐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별로 좋은, 시험장에서 시간 찍고 푸는 시험장에선 별로 추천할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잘 정리해서 실수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허수 부분이 뒤져야 징 이러고 가는 거지. 안 되진 않아, 당연히 말하지만. 따라서 2AB-B가 0이구나 라는 힌트를 하나 얻는 거고, 얘는 0이어도 상관없어. 저기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양의 실수가 아니잖아. 그냥 요러. 자, 그럼 B를 묶어주면 2A-1은 0. 이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여기에 써있거든. 0이 아닌 실수. 따라서 A가 2분의 1이구나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요거 찾고, 그 다음 그럼 기억, 또 켤레복소수 취해야 되네. 그래서 또 켤레복소수 취하고, 이렇게 푸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방법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돼. 이 방법으로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쉬운 방법, 내가 계속 알려줬던 방법이 있으니까 다 지워버린 거야. 뭐였어? 내가 맨날 너네한테 가끔씩 이 설명할 때마다 퀴즈 줬잖아. 대답해봐. 맨날 너네한테 이거 퀴즈 내던 거 기억 안 나? 몇이야? 그렇지, 안 속네. 안 변해. 왜? 켤레복소수는 정의가 뭐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여기 루트 10은 허수 부분이 아닙니다. 안 바뀌어. 이게 실수의 성질이지. 실수는, 실수라고 세팅되어 있는 어떤 수는 니들이 거기에다가 그 실수라고 정의된 수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똑같아요. 그걸 잘 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Z제곱 마이너스 Z이 실수래. 그 말은 방금 말한 대로 여기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취해도 변함이 없구나라고 등식이 저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게 제일 좋을 거라고. 됐냐? 그러다 보면 일단 기억은 맞았고, 일단 그냥 잠깐 기억 끝났어 벌써. 얘가 실수라면 그럼 얘도 실수지. 그 다음, 그리고 이건 켤레복소수 성질로, 켤레복소수는 여기 다 따로따로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지. 즉 이거의 제곱 빼기 요렇게까지 되는 거야. 얘랑 같다가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니은을 풀 준비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치 그 다항식 인수분해 하듯이 좀 넘겨가지고 가지고 놀아봅시다. 넘겨. 그리고 다 넘겼으니 우변에는 0이 있다. 이거 제발 막 이러고 생각하고 쓰지 좀 마. 0 대기 중, 는 0. 자, 그 다음 자네들 곱셈 공식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수로 돼 있어서 그래? 잠깐. 인수분해 나누면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얘 인수분해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막 하고 그랬잖아. 이래놓고 요거 합차공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 그 계산을 제수로 하는 것 뿐이야. 해보자. 여기 지금 z제곱 빼기 z바제곱이 보이지? 천천히 해볼게. 따라서 합차공식 쓸 준비로 딱 묶어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z 플러스 z 이렇게 있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z 마이너스 z 바로 모양을 조금씩 맞출 수 있지. 는 0 좀 제발 생략하지 말고. 자, 그럼 이 자식 합차공식 써줍시다. 빼기 더하기 빼기 우리 인수분해 중이야. 단지 문자가 이제 제시라서 그렇지. 그지? 됐냐? 자,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가 생겼으니까 묶을 수 있네. 묶자. 노란색 밑줄 친 걸로 묶어버립시다. z 마이너스 z 바로 싹 묶어주면 그럼 여기 이제 뭐 남아? 요거 남고 빼기 1 남겠네. 그리고 옆에는 0이고 그럼 또 당연히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원리지. 곱해가지고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결론인데 여기서 잠깐 얘가 0이라는 거 좀 잠깐 볼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얘가 0이란 얘기는 이거란 얘기고 편래취해도 같다는 말은 얘가 실수일 때 일어나는 거지. 근데 아까 문제 초반에 Z 생긴 거에 옆에 A, B는 0은 아니라 그랬거든.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B, I가 살아있다라는 소리니까 때려 죽어도 실수는 아닌 거지.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인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서 얘는 0이 될 수 없어. 꺼져. 이거만 되는 거네. 이러면서 니은이 정답 나오는 거지. 지금 저기 A 플러스 BI 넣지도 않았어. 되냐? 됐지? 이렇게 관계식 가지고 실수예요 라고 줬을 때 쓸 수 있는 작업 중에 이렇게 항상 켤레 취한 게 똑같다라는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 계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그럼 이제 니은에서 Z 더하기 Z 바가 1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A, B는 쓰자. 뭐 정리할 거 다 했고 찾을 거 다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진짜로 집어넣어봐도 되겠네. 왜? Z 더하기 Z 바 계산이 편하거든. 이거 2A잖아. 둘이 더해봐라. 2A지. 이것을 우리가 1인 걸 알았지. 방금 계산으로 니은처럼. 이래서 여기에서 이제 A가 2분의 1이 나오고요. 따라서 Z이 완성이 절반은 알았다. 그 다음에 Z바가 2분의 1 마이너스 BI. 자, 그럼 이제 디귿 해볼까? 디귿에서 요구하는 게 Z과 Z바를 곱하래. 자, 이것도 곱하는 거 어떻게 되는 줄 알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렇게 되겠지? 왜냐면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곱셈을 할 거기 때문에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에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되거든. 이거 4분의 1보다 크냐 물어보는 거야. 맞지 않냐? 왜냐? 여기 B제곱 자네들 보이죠? 실수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패시브 있는 거 알지?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기본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식. 됐지? 실수의 기본 성질이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잘 새겨보면 0은 제외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됐나? 근데 우리가 구할 대상이 B제곱 더하기 4분의 1 아니냐? 양변에 4분의 1 더해보면 디귿이 맞는지 확인되겠네. 부등식의 양변에 4분의 1을 더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게 Z바잖아. 따라서 디귿도 가볍게 정답. 됐냐? 자, 그 다음 6번. 이거는 바로 나오냐? 아직도 실수와 다 해야 되냐? 쟤 뭐야, 쟤? 나오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암기가 아니라 빠르게 계산돼서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이제 빠르게, 얘를 실수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이러면 분모가 제곱 빼기 제곱인데, 요게 다시 더하기 1이 되니까 분모가 2.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는데, 얘를 전개하면 뒤에서 i 제곱이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둘이 사라지고, 이 i만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i가 되는구나. 이 계산이 그냥 빨리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장난해? 그냥 zet은 i고. 그럼 요건 우리가 많이 하던 거네. i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더하기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그거네. 자, 그럼 한 바퀴 더한 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주기 계산은 직접 해야지. i는 그냥 놔두면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i. i 4제곱은 1이니까 4. 그래서 계산하면 요게 실수부끼리 계산하면 실수부분 2. 허수부끼리 계산하면 자, 다음 바퀴도 같을까? 이건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알지? 똑같을 거야. 직접 5i 5제곱, 6i 6제곱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되고, 지금은 이제 한두 번 푸는 거 아니니까 바로 가자. 어차피 계속 다음 4개씩 계산 결과가 동일하겠지. 그래서 뭐 조사하는 거야? 지금은 여기에 10까지밖에 안 되지만 당연히 내신 때 저거를 한 90 이렇게 늘렸을 때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항이 몇 개 있는지 잘 세시고, 지금은 10개가 있네. 우리가 4개씩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 그 수를 4로 나누지요. 그러면 몫이 2고요. 나머지가 2가 나오죠. 몫이 2란 얘기는 얘가 2개 있다는 얘기지. 지금은 얘가 2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가 2라는 얘기는 끝에 얘랑 요 앞에 놈이 남는다는 얘기라 그거 정확하게 써주라 그랬어. 끝에 이렇게 남는 것이. 따라서 이것까지 잘 계산하자. 4 마이너스 4i. 그 다음 다시 i의 9제곱은 i와 같으니까 플러스 9i. i 10제곱은 i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이러고 끝까지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냐? 한번 50 해보자. 이거 만약 여기까지 가래. 만약에 저기까지 가래. 50. 한번 해보자. 50? 자, 그러면 이제 4개씩 묶었을 때 이 계산인 건 알았고, 그럼 이게 50이면 총 50개가 있는 거니까 4로 나눠줘야 될 것이며, 4, 1은 4, 10, 4, 2, 8.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아니네. 즉, 몫이 12란 얘기는 요게 12개가 나오는 거고, 그치? 이게 12개가 있는 거고, 나머지가 2라는 얘기는 마지막 끝에서 2개가 남는 거야. 지금은 내가 여기를 마지막 항을 50이라 줬으니까 그 앞에 남는 게 49i의 49제곱 그리고 50i의 50제곱 이렇게 남겠네. 됐지? 정확하게 잘 써주시고, 따라서 계산하면 24 마이너스 24i. i의 49제곱은 결국은 또 그냥 i니까 49i. i의 50제곱은 다시 i의 제곱, 즉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몇이냐? 25. 뭐 몇으로 되든 잘 됐어니?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 K에 대한 항등식. 근데 중요한 건 누가 K에 대한 항등식이냐? 그걸 잘 보라 그랬지. 누가, 무엇이, 이것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다라는 소리란 말이지. 그럼 요 파란 거, 항상 중근을 갖는다를 이제 우리는 저기 지금 한글로 써 있는 거야. 한글로 항상 중근이라고 한글로 써 있는 거라 저걸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야지. 알잖아, 님들. 항상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여기서 이 정도는 다 알잖아. 항상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다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더 갑시다. 판별식도 쓸 수 있잖아. 2도 붙어있네. 짝수 판별식 쓰자. 2 나눠가지고 요거를 이제 B처럼 생각합시다. B 제곱.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라 마이너스는 사라지지. 자, 판별식 쓰면 그럼
요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그냥 부호만 싹 다 바꾸면 되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이번 중간고사 하시면서 빨리빨리 손에 잘 익도록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짝수 써야 돼, 고등학교에서. 안 그럼 계산 날라가. 어쨌든 다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는 말은 K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라는 말이고, 다시 말해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성립한다 니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정확하게 옮겨 쓰라 그랬어. 따라서 K에 대한 항등식이면 어떻게 푸는 거야? 요 작업 해줘야 되지. K로 이렇게 내림차순 해가지고 는 0 만든 다음에 너 빵 하는 요거 쓰면 되겠네. 정리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자, 한 줄만 더 쓰자. K제곱 지워지잖아. 자, 그럼 바로 정리하자. 일단 쓰자. 그럼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가 0이다. 여기서 K의 위치를 잘 확인하면서 여기 만들자. K 붙어 있는 거 다 잡아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4. 너 빵.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B. 가자. 얘 빵이잖아. A 몇이야? 2. A가 2면 B는 4네. 됐냐? 그 다음 이 문제가 저기 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 관계 쪽으로 가가지고 말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 자, 봐. 똑같은 문제니까 제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응? 자, 방금 푼 문제랑 똑같아 보여? 제발 좀 보였으면 좋겠거든. 방금 푼 문제랑 똑같아 보여?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랑 접한다고? X축. X축을 관계식으로 쓴 게 Y는 0이지. X축의 관계식이 Y는 0이지. 다시 말하면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가 항상 X축에 접한다란 얘기는 교점이 몇 개란 소리냐? 설마 접하는 그림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한 번 만나는 거잖아. 딱 한 번. 맞아? 접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한 점 만난다는 거지. 교점이 한 개라는 소리고, 교점이라는 말은 내가 연립이라 그랬어. 저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실근이 한 개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요거랑 그다음에 X축이랑 연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연립한다라는 게 뭐 그냥 제일 만만한 게 가간보가 빼는 거 아니야? 저 빼버리면 되죠? 빼버리면 Y 소거 되죠? 따라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이렇게 방정식 지워졌구나. 빼버리면 그럼 나오는 방정식이 아까 쓴 방정식일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거를 뺀 식이 이제 이걸 거 아니야. 마이너스 2에 방금 전에 여기 써있던 X 뭐였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는 0. 요 이차함수랑 X축이랑 빼서 연립한 식이 이거잖아. 즉 얘랑 X축이랑 접한다는 말은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 두 식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근 한 개, 즉 중근 갖는다. 똑같은 말이라고. 됐냐? 그럼 다시 똑같이 푸는 거지. 일부러 안 지우고 있어. 똑같이 푸는 거지. 그치? 됐어? 이 교점과 연립에 대한 관계는 이번 중간고사 때 확실하게 개념을 잘 알고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왜? 기말 범위의 2차 부등식이 이게 연결되잖아. 계속 할 때마다 말하지만 지금 요 개념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너네들은 기말 때도 또 헤매게 돼 있어. 2차 부등식 할 때. 2차 부등식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였는지 기억나냐? 구방그답해서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방정식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뭐 위아래 보면서 답 찾는 거라 그랬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는 방법 또는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지금도 여기에 계속 이렇게 계속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아니면 까먹어가지고 여기가 안 돼? 그럼 너네는 기말 때도 헤매게 돼 있어. 됐어? 지금 잘해놔라. 지금. 알겠지? 자, 얘도 일단
해줄 일이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닌 듯? 그냥 할 일이 일단 A, B는 구해질 것 같은데? 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B. 근데 밑에도 같은 A, B랑 같은 알파, 베타로 세팅해줘서 이거 나오겠네. 자, 여기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겠지. 이쪽에서 마이너스 3A 확인. 두근의 곱하자. 야, 바로 곱할게. 바로 곱해도 되죠. 바로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3B. 일단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건 즉 예를 들어 이런 370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혼자 풀다가 질문을 할 때 A, B는 구하고 질문해야 정상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그치?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될 거고 알파 베타에다가 B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면 연립도 아니잖아. 여기서 A 그냥 나오고 맞냐? 됐죠?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고요. 계산하시면 B가 4까지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됐냐? 그치? 이거 질문할 때 보자. A, B도 못 구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진짜로 진심으로 달려들었는데 A, B를 못 구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이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일단 앞에부터 가야지. 또 맞는 말이지. 여기서 A, B도 못 구했다. 그러면 일단 그분은 아직은 이걸 손댈 단계는 아닌 거지. 어쨌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잠깐만요. 나오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는 완성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로 잡혔음을 알 수가 있고. 야, 이거 더 많이 보던 거 아니냐?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8이야? 플러스 8이겠네. 야야 뭐야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그러니까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제곱 공식이. 그치? 여기 들어있는 애지. 그러니까 반복성은 없을 거야, 당연히. 왜냐면 세제곱하면 1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성은 없을 거지만 패턴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잠깐만, 너 여기 들어있는 애네, 얘가 0 되는 두 근이네. 다시 말하면 얘가 0 되는 근이기도 하니까 저게 즉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까지 나오는 거네. 맞냐? 그치?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됐어? 그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마다 잘 눈치채야지. 따라서 일단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뭐 이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베타건 그냥 굳이 쓰지 말자. 그 다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뭐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는 상태. 중요한 건 일단 요거 굉장히 유효하게 쓰겠지. 됐냐?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n제곱 n제곱 거시기 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거 찾는 거잖아. 맞냐? 그러면 아까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약간 비슷하지. 하나씩 또 잘 계산해서 찾아주도록 합시다. 찾아야 되는 목적 잘 봐라. 문제 잘 읽어봐. 지금 이 문제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몇 제곱 해서 양수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찾는 거야. 맞아? 그냥 이걸 만족하는 걸 다 찾는 게 아니야. 저게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순간에 n값 찾으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자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저 나를 만족하는 순간 바로 답이 나오고 끝인 거야. 막 다 찾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찾을 수도 없고, 규칙이 뭐 도는 규칙이 아니잖아, 그치? 자, 어쨌든 따라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인 경우도 뭐 일단 써놓긴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얘 가조건 만족이다. 가조건 만족이야. 그지? 자,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뭘로 할까? 이건 뭐 그대로 곱셈 공식 써도 되고, 여기에서 알파 제곱을 또 이렇게 차수 낮추기로 해도 되지만, 뭐 그냥 곱셈 공식 씁시다. 곱셈 공식이 더 낫지? 몇이야? 이거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3가? 그치? 얘는 마이너스 4네. 즉 지금 봐봐.
가조건에 의해 얘가 가조건은 만족인데 나조건 때문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 나조건이 뜻하는 게 뭐야? n이 만약에 1이면 이렇게 같으란 얘기잖아. n이 만약에 2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고, 저런 것도 항상 해석이 잘 안 될 땐 집어넣어 보면 돼. 즉 원하는 게 양수여야 하고 다음 놈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얘는 같어. 아니야. 쭉쭉 올라가야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뭐 그냥 이거 더하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16. 일단 양수 나올 때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겠네. 맞냐? 4제곱 더하기 4제곱부터는 이제 계산을 아까도 잠깐 보여줬지만 곱셈 공식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즉 4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알파 이런 관계를 계속 이용하라고. 얘가 마이너스 8이라 마이너스 8 알파 이런 식으로 됐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알파 마이너스 8 베타가 될 거라 마이너스 8로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에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네. 얘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인내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럼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마찬가지지. 세제곱 곱하기 제곱이라 보면 마이너스 8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러면 되잖아. 맞지? 됐냐? 됐지? 알파 5제곱은 세제곱에다가 제곱 곱한 거고 베타도 마찬가지고, 얘는 계산해 놨고 몇이야? 32. 자, 일단 가! 하나 나왔어. 그럼 기대를 가지고 제발 하고 이거 해보면 제발 했는데 꺼지래. 왜?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면 6제곱은 64. 64 더하기 64라 128. 아이씨. 그럼 또 가야지. 7 가자. 뭐 답 오늘 안에 나오겠지 뭐. 근데 실은 시험 문제잖아. 그치?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나올 때 된 거 알걸? 7제곱은 그럼 7제곱은 그럼 이제 6제곱 곱하기 알파로 보면 6제곱이 64지. 64 알파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64 알파 더하기 64 베타겠네? 됐냐? 6제곱해서 이거 찾고 128 찾은 다음에 아이씨 안 해! 하고 던진 사람들 한 칸만 더 갔으면 요게 정답이네. 맞지? 됐냐? 즉 요 순간에 드디어 얘는 양수면서 다음 놈도 같은 계산 나오는 n이 6, 7, 6, 7, 6 이 정답이 되는 거. 됐지? 자, 마지막 몇이야? 야,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또 물어봐야 되겠구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 하였을 때 높이, 넓이 이거 결국 고등학교 앞으로 3년 동안 수학을 함에 있어서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외우고 있냐? 또 까먹었어? 또 까먹었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알았어, 또 할게. 결국은 외워야 돼. 근데 까먹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유도해보랬잖아.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지. 그러면 이제 높이 잠깐만 h라고 해봅시다. 할게 내가. 그래, 할게. 높이를 h라고 해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시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a제곱. 자, 그럼 h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a제곱이니까 4분의 3 a제곱이고, 따라서 h는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루트 안에 얘가 들어갈 건데 지금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애가 요놈이랑 요놈. 그래서 2분의 루트 3a. 그래서 결국은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러니까 높이 구했으면 넓이도 구해지지. 왜? 이제 쓰면 되잖아.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넓이 공식이 4분의 루트 3a 제곱. 외워두는 게 여러 가지로 나올 거야. 나 앞으로 수학을 함에 있어서. 막 한 변의 길이 2 더하기 루트 3 이따구로 줄 일들이 있을 거거든. 외워놔야 돼요. 까먹을 때마다 이렇게 유도를 하든가. 하여간 나올 때마다 자꾸 보여줄 테니까 좀 신경을 쓰세요. 어쨌든 하자.
자, 어려워 보이기만 할 뿐 잘 보면서 해야 될 일을 딱딱 파악해보면 별거 아닌 걸 알 수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 그 다음, 이런 거 최소값 구하는 거네. 대신 그건 알고 있어야지. 최대 최소 구하는 그 3단계 원리에 의해서 자네들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 AQ제곱 더하기 BQ제곱 더하기 CQ제곱을 한 문자로씩 세울 준비 딱 해주셔야 돼. 근데 문자도 아주 친절하게 잡아줬어. 원래 문자 잡는 게 어려운 건데 어디를 문자로 잡아야 식이 세워질까? 원래 그게 어려운 건데 그것도 잡아줬어. 여기가 X래.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요 길이들 AQ, BQ, CQ 어딘가 보니까 AQ는 여기야. 그 다음 BQ 여기야. 그 다음 CQ 여기야. 장난해? 양 옆에 여기는 똑같죠? 길이. 다 쓸 수 있지 않냐? 다 쓸 수 있지 않냐? 야, 이 AQ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X잖아. 높이에서 X 빼면 되네. 맞아? 자, 높이 몇이야? 2분의 루트 3에 곱하기 한 변의 길이. 루트 3이야. 루트 3 빼기 X. 됐고. 이 길이 하나만 구하면 얘는 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으니까. 정삼각형이라며. 그럼 여기 길이 몇이야? 1이잖아.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않냐? 됐냐? 피타고라스 써버립시다. QC 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제곱. 루트 안 씌워도 돼. 왜냐면 어차피 제곱시킨 걸로 해야 되니까. 따라서 QC 길이 구했고. 그럼 저기 BQ 길이도 똑같겠네. 제곱하면. 대신 이거는 찐으로 제곱을 해야겠네. 자, 제곱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 플러스 3. 얘랑 더하면 우리의 목적 달성 한 문자로씩 나오겠네. 더하자. 몇이야?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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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그 다음 1차 항이 마이너스 2루트 3X. 3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상수항이 5.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계산만 잘 하면 되겠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한 문자로 이쁘게 바꿨지?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하는 1단계 끝났고 2단계가 뭐 할 차례야? 저기에 y는 붙여서 함수 형태 만들 차례지? 그냥 y라 해도 되고 fx라고 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이 뭐야? 그려. 이 참수의 포인트는 제발 완전 제곱식은 계산은 고치면 할 수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계산법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발 여기서 완전 제곱식 좀 하지 마. 축이나 잘 찾아. 축 몇이야? 10대일수록 천천히. 내가 축을 구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근의 합부터 천천히 구해라. 두근의 합 뭐냐?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지. 3분의 2루트 3이 두근의 합이지. 즉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축은 그 중앙이라고. 이거 나누기 2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두 근의 합을 구하고 천천히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 주십시오. 그럼 축이라고. 자, 그럼 이제 그릴 수 있잖아. X축, Y축 필요 없으니까 제발 쓸데없이 그리지나. 개형이나 맞게 그려. 최고 참계수가 양수니까 스마일. 근데 우리가 여기 가운데 라인의 X좌표를 찾은 거야. 이게 축이잖아. 그럼 최소 값은 당연히 여기겠네. 무슨 값? 3분의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 이게 최소 값이겠네. 됐냐? 그럼 남은 건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네. 자, 계산하러 갑시다. 여기다 계산할게. 남은 건 이제 계산. 3분의 루트 3 여기다 넣을 거야. 잘 넣자. 3 곱하기 3분의 루트 3 제곱하면 9분의 3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3분의 루트 3 더하기 5. 야, 루트도 잘 날라가고 좋네. 이거 뭐야? 3, 3, 9. 1이잖아 이거. 1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사라지겠지? 아, 계산도 너무 지저분해 보였지만 하나도 안 지저분하네. 따라서 최소값이 4.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지?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요 x는 a, 요 a가 바로 요거죠. 요거 어디서 최소값이냐? a가
3분의 루트 3. 그때 최소값 m이 지금 구한 4. 따라서 구하라는 건 a분의 m을 구해라. 야, 그냥 번분수 씁시다. 번분수 잘 알려줬잖아. 이거 분의 4니까 4를 1분의 4라고 생각해서 안쪽 분의 바깥쪽 해주시면 되지. 루트 3분의 12. 유리화 시켜주시면 3분의 12 루트 3. 따라서 4 루트 3이 정답이네. 됐지? 이건 뭐 번분수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구하는 게 a분의 m. 그러니까 a분의 m을 그냥 따로따로 천천히 생각해보면 m 곱하기 a분의 1이잖아. 즉 m은 4고 a가 3분의 루트 3이면 a분의 1은 루트 3분의 3이니까 이 루트 3이거든. 4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가도 되고. 됐지?